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최근에 영상을 잠시 휴식하면서 경제TV와의 계약관계 조율 그리고 내부 회사의 의견 조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빠르게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다시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차후에 저희도 이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증시가 좀 흔들린다,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걱정할 거 없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 걱정할 게 없는지 바로 본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 최근에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올해 2024년 들어서 1월 달에 살짝 올라간 거 외에는 그 위에 뭐 했어요? 그냥 횡보 조정이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이나 그냥 횡보하면서 쉬었어요. 38,000에서 4만 포인트 사이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처음에 다우지수가 올라갈 때 불안정하게 올라갔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쉬면서 가야 되는데, 적어도 기간 조정이라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중간에 올라가면서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이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비교해서 이렇게 다우가 쉬는 동안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정상이라고 했어요. 나스닥은 어때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올라간 다음에 다우가 쉴 때 나스닥은 계속 돌파 시도하고 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쉬고 다시 바로 16,000 회복해서 또 날아가면서 18,000 돌파 시도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스닥이 좋은 모습 보일 때 다우는 이 구간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엔 어때요? 나스닥이 쉬고 있죠. 왜 이러냐? 나스닥은 처음부터 올라갈 때 상승하고 잠깐 횡보, 상승 횡보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저항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다우가 쉬어도 나스닥이 어차피 키높이 맞추기 하면서 뒤늦게 올라간 만큼 수익률을 보충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스닥 왜 이렇게 강하냐? 이거 정말 뭐 트럼프나 대선 문제냐? 일부 영향은 있는데 조정의 핑계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나스닥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잖아요. 15,000부터 18,6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지금 뭐 선거 때문에 뭐 불편하네 어쩌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에 올라갔다가 어떤 모습이에요? 5,000포인트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는 정도는 나왔죠. 이 구간 살짝 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만 잡고 가면 돼요. 불안하신 분들은 이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AI, 그죠? AI 그리고 뭐 ESG 같은 이 친환경, 친환경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갈피를 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날 가능성 보이죠? 자, 그 끝이 안 보였던, 언제가 될지 저도 이거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손을 내밀 때도 우리가 원하는 10가지 조건을 들어달라라고 얘기한 게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더 이상 의미 없이 시간 끄는 거는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 그리고 이 정도면 자존심 충분히 세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시면 되고, AI와 친환경은 트럼프가 아무리 전통적인 이제 화학 산업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이거는 대세 큰 물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쪽 보시면서 뭐 바이오라던가,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드렸죠.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바이오 쪽 관심 가질 텐데 아마 미리 좀 움직일 거다.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대세의 흐름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 큰 흐름만 잡고 가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유럽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면은 유럽의 뭐 가장 큰 축이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 상반기에 좀 좋았었죠. 봄까지 좋았었고, 그리고 18,000 돌파한 다음에 18,000 위쪽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 여기도 나쁠 게 없어요. 그렇게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EU를 대표하는 독일, 그리고 EU에서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영국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언제 추가적으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일 문제는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국도 1분기까지 조금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2분기에 살짝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뭐 3분기 쪽 다가오면서 살포시 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꺾이는 구간 나와도 얘네는 돈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를 좀 하면서 아예 나라가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그냥 기본 정도는 할 거예요. 요 정도만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너무 밀접하다 싶은 이런 산업들만 조금 경계하면서 보시면 된다.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멋지게 올랐으니까 일본이 올라오면서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나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면서 4만 포인트 돌파 이후에 휴식 구간 취하고 있죠. 그냥 상반기에 있던 지수권 그대로 내려온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나스닥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크게 나쁠 건 없다라는 거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최근에 나스닥 조정받고 뭐 일본 조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2700 돌파한 다음에 한번 뻗어나가서 2800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850까지 갔죠. 안착이 안 된 것뿐이기 이 구간 가면은 저항은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언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좀 느릴 거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 생각보다 느렸을 거예요. 작년 말에라도 좀 돌파했으면 하셨을 텐데 좀 시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가 돼서야 2850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돌파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거. 가면은 2850에서 2900 사이 저항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고 2850은 목표치가 아니다. 3000도 지나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이지 계속 기대감을 갖고 움직인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2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정리했죠. 보시면 최근에 뭐 이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매도우위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한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2조 원이면 너무 큰 금액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7월 달에 이렇게 매도하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봐야 된다. 이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적인 색깔에 맞춰가지고 총선에 대비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뭐 끌어올렸느니 외국인 매수를 이끌었느니 이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명확하게 제가 선 그어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영향이 있을지언정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1년 반 전부터 매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돈이 30조 중후반에 오른다. 37조 원, 38조 원까지도 간다라고 제가 상반기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선거 전입니다.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고 앞으로 더 매수 여력이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었고요. 35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조가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저도 어디까지 매수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고점 대비해서 2조 원 매도해서 지금 얼마예요? 41조 원 매수입니다.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최고치 38조 원보다 더 많이 매수한 상황이죠. 최고치는 얼마예요? 43조 원대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다. 그러면은 상반기보다 5조 원을 더 매수한 다음에 2조 원 줄인 겁니다. 계속 매수를 쌓아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동차 좋고 밸류업 좋다, 그리고 바이오 좋다,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나머지 미래 성장주 계열 쪽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계속 모아서 몇 년 모아가실 분들이면은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흔들어도 상관없다. 그냥 싸게 주는 기회니까 매달 조금씩 매수하면서 이제 누적으로 쌓아나간다. 펀드 가입했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해 내내 모아가시면은 뭐 조만간 이게 계속 이게 전기차가 끊임없이 뭐 하락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나오는 타이밍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핵심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내가 성향이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시장의 주도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반도체가 안 좋으니 뭐 자동차가 안 좋으니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시죠? 예. 보통 이제 두 개를 이제 우리 200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 해서 전차군단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수출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안 좋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I가 꺾일 것이냐, 그리고 HBM 쪽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량이 얼마만큼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국에서 이제 관세 올리고 하는 부분, 이제 부가세 올리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뭐 똑같이 이제 차별화를 둔다라고 하면은 누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습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어쨌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본인들의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텍사스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뭐 하이닉스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지아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또 증설하고 있는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무조건 탄압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주지사들 의견 묵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은 그렇게 흘러갈지언정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뭐 아주 맹목적으로 나쁘게만 작용할 거냐라고 보면은 미리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공장을 좀 많이 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쓰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들은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중국 부품을 사용하느냐 아니냐, 중국의 소재를 사용하느냐 아니냐, 이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잘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있는 건 사실인데, 코스닥은 원래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지금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뭐 전기차주나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좀 어렵게 흘러가고, 그리고 제가 이 시총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스피를 이전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 사이에 바이오든 뭐 엔터든 뭐 의료 AI든 뭐 반도체든 좀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있다. 로봇도 있고 이런 쪽들이 조금 치고 올라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 판이 짜지고 있죠.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 2위가 에코프로였는데 이게 알테오전이 2위로 올라가 있고 HLB가 4위까지 올라가 있고 삼천당 제약이 5위, 6위에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오가 어마어마한 득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리가켄 바이오도 엔캠의 뒤를 바치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미터 휴재. 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라는 거 상반기부터 계속 작년 말부터 강조해드렸는데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였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비중이 어디에 쏠려 있냐에 따라서 얘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슈팅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제가 87,500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조금 줄일 줄 알아야 돼요.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더 올라가기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87,500원 밀릴 때 매도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바로 매도하기는 어려웠다. 최근에 너무 강세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87,500원 돌파 시도하는데 못 넘어갔다. 그럼 고점도 낮추는 결과니까 자연스럽게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지금 실망스럽네 업전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투표도 올려드렸죠. 이거 한 주도 안 사실 거냐, 뭐 20% 이상 사실 거냐, 50% 이상 사실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라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82,500원, 8만원 전후에서 뭐 아래면 더 좋고요. 81,000원 아래쪽에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20% 전후 정도는 뭐 충분히 매수해도 끌고 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8만원 구간이면 너무 좋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만 닉스를 깨고 내려서 뭐 19만 원 깼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19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여기 딱 선 딱 그어드렸던 구간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하이닉스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 애플이 AI 모델 학습 훈련에 구글 AI 칩을 이용했고 엔비디아랑 이제 손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밸류 체인 쪽, 이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어차피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여기서 다 못 받으니까 마이크론도 데려오고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테스트하면서 통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네도 우리가 쓸 거다 젠스왕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해도 부족하고요. AI는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수요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HBM 쪽을 하이닉스가 죽어라 생산을 해도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 위해서 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시총상위 종목에 뭐 1, 2, 원투 펀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종목 살펴봤고,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거 50만원 정도는 언제 가도 회복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매달 펀드 넣듯이 이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매수해서 한 달 월급 일부 쪼개가지고 조금씩 매수해 나간다. 한 달에 뭐 100만원씩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50만원 한 번에는 안 가겠지만 40에서 45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고 50만원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이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이거 상반기 끝날 때쯤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을 그렇게 좋아하는 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건 인정해야 된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CMO, CDMO 시장 잘 해나가고 있고 이 바이오시밀러 쪽도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꼭 셀트리온이 아니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오는 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시총 4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시총 4위를 좀 뺏겼는데, 자, 현대차 조지아 공장 말씀드렸고 지금 25만원 구간에 걸쳐 있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 이미 다 오긴 했어요. 그쵸? 25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30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 했는데, 그리고 30만원에서 500원 모자랐으니까 제가 500원만큼 죄송합니다. 500원만큼 틀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30만원을 다시 올해 안에라도 도전한다라고 하면, 혹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항상 주가를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작년에 뭐 18만원 이탈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8만원 전후 구간부터는 계속 사야 되고 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싼 구간을 나에게 준다라는 거 감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싼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대차의 이 미래의 가치, 지금 제가 친환경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전기차가 조금 쉬고 있는데 조지아 공장 완공되고 이제 뭐 올해 안에 완공돼 가지고 양산 시작해서 내년부터 해서 미국에 제대로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고 미국의 이제 3대 자동차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다. 가장 경계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현대기아차를 제일 경계하고 폭스바겐이 아닌 현대차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나왔기 때문에 IRA 때도 현대차를 견제하고 있었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뭐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여기서 조금 뜸을 들일지언정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고 가격적으로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기아도 봐야 되는데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지금 12만원 뭐 아래쪽 내려와 있죠. 제가 이 종목을 12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15만원 넘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15만원은 못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싸게 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지아에서 양산 시작하고 하면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요. 셀트리온 같이 봐야 되는데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2030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혹은 뭐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어떤 게 좋습니까 할 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 기업의 미래 밸류나 이런 부분 뭐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0만 원 겨우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속도가 좀 느린 게 탈이에요. 대신 상반기 내내 이렇게 힘을 모아왔던 것을 이제 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B금융이나 이런 기업 밸류업 관련된 쪽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상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정부에서 단호하게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정부가 똑바로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기업들이 하는 거 내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계속 독려하고 장려하고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롤모델 삼아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어설픈 정책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욕만 먹습니다. 오히려 이거 외국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에서 기대치 아래 이하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대로 된 정책을 빠르게 펼치지 않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뭐 금융주들 워낙 뭐 저평가돼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금융주, 가장 싼 은행주 하면 우리나라 뭐 은행주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도 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꺾일 때까지는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미국에서도 지금 빅테크들 이제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뭐 금리는 동결되는 거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 매우 낮은 편이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9월 인하가 기정사실이고 이후 속도에 대한 정보 정도는 뭐 우리한테 인터뷰 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정도 보시면서 실적 보세요.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날씨 더운데 올림픽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가 없어서 그런지 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휴가 편안하게 다녀오시면서 올림픽 보시고 좀 시원하게 좀 쉬면서 보세요.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한다? 아니요. 외국인들도 휴가 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썸머랠리가 보통 안 나오는 이유가 외국인들도 놀아야 되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얘네는 우리처럼 휴가가 짧지도 않아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뭐 기관 투자자분들은 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현금화를 일부 마련해 놓고 수급이 그렇게 좋은 경우가 흔치 않다. 과도하게 눌려있을 때 빼고는 뭐 그렇게 좋은 수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썸머랠리라는 거는 보통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시장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외국인들 지금 41조 원 누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시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뭐 이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가 따로 빼서 올려드리던지 뭐 쇼츠로 올려드리던지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시총상위 쪽이랑 전체적인 시황 틀을 따로 이렇게 빼서 볼 겁니다. 이게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도 원래 시총상위 쪽만 이렇게 훑어드렸죠. 글로벌 증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섹터나 종목들은 따로 빼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TV나 이런 쪽에 좀 뭐 자주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제 사무실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안 하고 외부에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 뭐 방송국에서 올린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저는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종목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다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하나하나 참고해가지고 영상 제작에 도움을 받아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더위 잘 물리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